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고유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자 지난 주말 일본의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이 트위터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이 망언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루야마는 이미 지난 5월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 4개 섬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보수야당 일본 유신의 소속이었지만 이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마루야마와 같은 국회의원과 일본 우익들의 망언이 판치는 지금 일본에 혜성같이 나타나 그들을 향해 돌격하고 있는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일본 영화 배틀로얄과 고에 출연했던 배우이자 반원전 활동가였던 야마모토 타로입니다. 착실히 인기 경력을 쌓아온 그가 2011년 37 나이에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원전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방치해온 일본 정부의 분노에 트위터에 테러 국가를 거두는 일은 그만두겠다는 글을 올린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TV 드라마 출연이 취소됐고 연예 기획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연예계 입김이 센 정치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것이었습니다. 이후 야마모토 타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반핵 운동가로 활동하며 정계 입문해 2013년 참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아베와 일본 우익들의 만행이 계속돼도 조용히 숨지겨 있는 일본에서 야마모토는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베와 일본 우익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자신의 연기력까지 사용했습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안보 법안에 반대한 야마모토 타로의 6분 걸음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야마모토는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 표결 등 표결이 진행될 때마다 투표함이 있는 단상까지 아주 천천히 걷는 소걸음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소걸음으로 시간을 끌자 여당 의원들은 빨리 투표하라면서 야유를 퍼부었지만 야마모토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늦은 보폭을 유지하며 6분 만에 투표했습니다. 참여연 의장은 투표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겠다며 시간이 지나면 투표함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야마모토는 투표 후에 염주를 들고 아베를 향한 참배까지 했습니다. 이는 자민당은 죽었다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야마모토는 이 같은 행동으로 전쟁 가능한 법안인 안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국회 밖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야마모토의 행보는 대단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동일본 대지진 때 사기업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카지노법을 통과시키려는 자민당을 향해 당당히 독서를 퍼부었고 그는 자국 통화로 국채를 마구 발행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를 소비세를 인상해서 해결하려는 아베 정권에게 소비세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신 부자 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에 독도를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발언해 매국노라는 발언을 듣기도 했고 2013년 참의원이 됐을 때는 일왕에게 원전 피해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전달했다가 살인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이 아니라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다마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4월 레이와 신생구미라는 신생정당을 만들었는데 대다수는 어차피 당선자가 한 명도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지만 기적적인 결과로 2번까지 당선됐습니다. 야마모토는 3번으로 낙선했지만 90만 표 이상을 얻으면서 일본 참여연 비례대표 낙선자 최고 득표수 44만 표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선거 이후 어엿한 정치계 리더로 성장하며 일본의 야당인 공산당,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의 주요 세력들이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야마모토의 러브콜을 할 정도였습니다. 20년이 넘게 한국과 인연을 맺어온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선임연구원은 레이와 신생구미의 탄생을 의미있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새롭고도 확실한 변화이며 지금 힘드시죠?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책임론이 판치게 된 일본 사회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위로하는 정치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야당도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 국민들이 아무런 지지 기반도 없는 신생 레이와 신생구미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도 야당도 국민도 제 목소리를 못 내는 일본에서 아베 면전에서 염주를 들고 참배하며 여당을 향해 거침없는 고함을 내뱉는 야마모토 타로,
그는 최근 일본이 한국에게 수출을 제한하는 것도 반대하며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무려 60조 원을 수출하고 한국에서 30조 원을 수입한다고 말하면서 왜 한국에 60조 원이나 수출하는 것을 막냐며 초등학생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라 위치는 바꿀 수 없다며 주변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면서 아베 정권 타도를 말하며 아베 정권에서 만들어지고 개정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정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의 목소리는 구애에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을 깨우겠다는 그의 처절한 외침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상 스멍이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가 병원 내 집단 감염에 이어 야간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일본 NHK는 8일 하루 동안 도쿄에서 13명, 홋카이도에서 4명, 후쿠오카현에서 3명, 기후현에서 1명 등 총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1명이 추가되면서 일본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7,223명으로 늘어났으며 요코하마항 크루즈 확진자 712명을 포함하면 누적 확진자는 17,935명이 됐다.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가장 심각한 도쿄도의 경우 8일 하루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일 감염의 확인이 이틀 연이어 20명을 밑돌고 있다. 도쿄의 신규 확진자 13명 중 총 11명이 20에서 30대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또 13명 중 7명은 기확진자의 밀접촉자로 이 가운데 2명이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간의 이시의 무사시노 중앙병원의 의료진이다. 또한 신규 확진자 13명 중 6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3명은 야간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일본 내 코로나19의 대확산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도쿄의 대표적인 유흥가 가부키초의 하노스트클럽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영업했다. 이 업소에서 일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20대 남성 접객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업소 측이 일부 직원을 쉬게 했을 뿐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업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의 한 직원이 지난달 37.5도가 넘는 고열에 일주일 이상 시달렸지만 이 직원은 잠시 휴식을 가진 뒤 검사도 받지 않고 업소에 복귀했다. 결국 이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직원과 손님들도 줄줄이 확진자가 됐다. 전화 인터뷰에 응한 남성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을 쉬게 하는 게 어떠냐고 건의했지만 사장은 건강하니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업소에 손님이 붐빌 때도 있었고 접객원은 2층 침대가 설치된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해 감염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또 출근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쉬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얘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진자가 나와도 이를 숨기고 영업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사히 분석에 의하면 긴급 사태가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쿄에서는 카바레 등 유흥업소 종업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밤거리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에 달했다. 이 기간 도쿄 내 확진자의 3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신주쿠의 하노스트클럽에서는 남성 접객원 12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모두 해제한 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야스다 지로 일본 나가사키대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재행에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응을 잘못하면 6월 하순에 급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일본의 대학원생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4월부터 대학 등에 대해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원생은 제외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와 생활비를 버는 경우가 많은 일본 대학원생 가운데는 장기간 이어진 긴급사태 선언과 그 후유증으로 아르바이트마저 잃고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학업 면에서도 학교는 물론 도서관 등의 정상 운영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장의 생활과 연구 활동에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도쿄 소재 국립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한 한국인 여학생 A씨는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석사과정보다 학비를 비롯해 연구에 드는 비용이 훌쩍 뛰는 박사과정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장학금이 필수인데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구 실적이 받쳐주어야 한다. A씨는 부지런히 논문을 정리해 올 봄 일본 내 학회에 발표를 신청했지만 5월로 예정된 학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되고 말았다. 학회에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회비도 부담스럽게 느껴져 조만간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학회는 탈퇴를 생각하고 있다. 도쿄의 한 사립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일본인 대학원생 B씨는 지난 3월부터 고향인 후쿠오카현에서 지내고 있다. 도쿄의 원룸에서 살며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긴급사태가 선언되자 더 이상 생활이 힘들어져 부모님과 당분간 함께 있기로 했다. 도쿄에 있어도 학교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B씨는 또 논문을 쓰기 위해선 다수의 전문 서적을 읽어야 하는데 도서관 이용이 힘들어 중고 사이트 등을 찾아다니며 책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학술서의 경우 대개 가격이 비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공계 학생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학교가 폐쇄되면서 실험 및 실습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졸업 요건 충족조차 힘들어진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재학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돈도 드는데 얼마 있지도 않은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의 경쟁률은 언제나 치열하기만 하다. 트위터상에서는 지난 5월 초부터 샵 대학원생의 목소리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학생도 사회인도 아닌 우리는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말인가 도와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원생의 취업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 속에서 당장 과정을 마치기도 힘든 상황이 되자 현재도 미래도 깜깜하기만 하다는 절망감이 팽배해 있다. 전국대학생활협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약 1,700명의 대학원생 가운데 아르바이트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답한 이들이 반 이상이었다. 또한 70% 이상의 대학원생들이 앞으로의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5월 6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교토대학 교수와 대담하던 도중 교수로부터 대학원생이 가장 힘든 상황일지도 모른다며 지원을 요구하자 장래의 과제라는 대답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대학원생협회는 5월 22일 성명을 발표해 대학원생들에게도 학비 감면 조치 등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 대만과 달리 일본은 과거 전염병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코로나19 사태에서 제대로 준비,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일본 언론이 비판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있는 일본 관료 사회의 보신주의는 이번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를 전 세계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통렬한 자기반성이다. 니혼게이제이신문은 9일 검증 코로나 위태로운 통치 시리즈 1편으로 11년 전 교훈을 방치한 채 보신주의에 따진 관료사회 때문에 코로나 대응이 늦어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기사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언한 하루 2만 건 PCR 검사 능력이 아직도 확보되지 못한 이유로 감염증법 15조에 따른 적극적 면역조사를 들었다. 일본은 이 법 조항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정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매우 함정적이었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올해 1월 17일 발표한 코로나19 적극적 면역조사 실시 요령에 따르면 적극적 면역조사 대상에는 환자와 농후 접촉자만 포함됐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2월 6일이 되어서야 의심 증상자가 추가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올 개연성이 높은 경우 적극적인 면역조사 대상이 되어도 좋다라는 전제가 깔린 상황에서다. 이후 5월 29일 또 한 차례 지침이 바뀌었지만 이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전국 각지 보건소는 이 지침에 따라 농후 접촉자 등을 중점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니케이는 면역조사 대상 외에는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경로불명의 환자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사태가 해소된 것은 4월부터 더 이상 중앙정부에 맡겨두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며 위기감을 느낀 지자체가 각 지역 의료기관과 손잡고 PCR 센터를 설치하고 나서다. 니케이는 이는 11년 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에도 벌어진 일이었다고 지적한다. 당시에도 PCR 검사는 감염 지역에서 들어온 귀국, 입국자들에 한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어느샌가 국내에서 감염이 퍼져나갔고 단사이 병원은 의료 붕괴 위기에 놓일 뻔했다. 당시 후생성은 신종플루 대응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아 백서를 만들었다. 보건소의 체제 강화, PCR 검사 체제 강화, 대응책을 여러 시나리오로 만들어 대응 강화, 위기관리의 전문가 체제 강화 등이 들어갔다. 후생성은 이 같은 점을 반성하며 사망률이 낮았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의 대책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어떠한가? 니케이는 만족하는 것에 끝났다고 일침한다. 니케이는 이 같은 후생성의 소극적인 태도의 이유로 보신주의를 꼽는다. 후생성에서 이런 감염병 대책을 맡은 것은 혈액감염증과이다. 이과 출신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기술관료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보다는 과학자 집단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PCR 검사를 하기 위한 의료시설이 철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병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후생성은 대학병원은 문부과학성 소관이라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처럼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크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의료 붕괴를 막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니케이는 의료 현장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주지없는 사실이라고 일침한다. 사이타마 시장은 사이타마 보건소장에게 병원에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 싫어서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항의를 하기도 했다. 니케이는 이 같은 일본 행정부의 태도가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2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을 거쳐 교훈을 살린 한국, 대만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어 전례와 기존 규칙에 매달려 눈앞의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는 일본의 현실이라며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변화가 빨라진 21세기에서 20세기형 관료들이 있는 일본은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비판했다.